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참 뭐 휴가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시즌인데요. 네, 그럴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있는 강연 안내 좀 드릴게요. 네, 8월 13일 목요일에요. 신세계 아카데미 의정부점에서 강연이 있는데, 네, 유명한 유튜버시죠. 대치동 캐슬의 고대원 선생님이랑 같은 무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뜻이 잘 맞아요. 그래서 네, 만나서 같이 강연을 하게 됐고요. 참 기대되는 강연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요, 대구에 있는 달성군에서 달성 국립도서관 사이트에 가시면 어제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이 되었고,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대구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뵙게 되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8월 25일에 제주에 갑니다. 제주는 아직 그 신청 링크가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신청 링크 나올 때마다 카페에다가 공유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신세계 그 강의랑 달성군 강의는 링크가 있어서 여기 아래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월 27일에는 신세계 아카데미 죽전점, 경기점이죠. 네, 죽전에 있는 경기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여건 되시면 오셔서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초등시기 국어사전 활용법 말씀드릴게요. 실은 국어사전은요, 초등시기가 아니면 종이로 된 국어사전을 보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초등시기에 국어사전을 좀 능숙하게 다루고 사전을 활용해서 어휘력을 높이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국어과 교육과정에 사전을 활용한 수업이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가장 처음 나오는 때가 3학년이에요. 3학년 1학기에 무려 열차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열차시 동안 사전 찾는 법을 처음부터 배웁니다. 아예 국어사전이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서 단체로 국어사전을 대출 빌려다가 교실에다가 놓고 그 수업 시간마다 써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 차시가 들어갈 때쯤 되면요, 도서관에서 한 30권씩 단체로 대여를 해서 우리 반 쓰고, 우리 반 1교시에 국어 쓰면 2교시에 옆반이 써야 되면요, 그거 이제 아이들 수업 마치면 단체로 배달, 네, 그렇게 하고 그 옆반이 또 배달해가지고요, 3학년 전체 교실들이 돌려가며 씁니다. 4학년 1학기에 한 번 더 나와요. 3학년 때는 완전 초보 수준으로 배우고요. 4학년이 되면 조금 능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을 활용해서 또 재미있게 어휘를 쌓아가고 문장을 만들고 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3, 4학년 이렇게 2번 나오고요.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네. 정말로 사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시거나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전은 이제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만 잘 넘기면 사전이 끝나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을 굳이 몰라도 그때를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네,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면서 초등 시기에 어휘를 조금 더 노출하고 올려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려 10차시 동안, 그리고 4학년에는 9차시 동안 국어 사전을 만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과제가 제시가 됐는데요. 사전을 직접 사서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과제가 나온 경우도 있고, 사전 없이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한마디로 내 사전을 제대로 구경해보지 못하고 사전 단원이 끝난 학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초등 시기에 집안에 아이들용 국어사전 한 권이 있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 국어사전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 종류 정도로 이렇게 주요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연세 국어사전 들어보셨죠? 초등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연세 국어사전이 있고요, 보리 국어사전이 있고요, 속뜻 풀이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요렇게 3가지가 좀 양대산맥, 3대산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연세가 좋냐 보리가 좋냐 막 이렇게 카페들, 초등맘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국어사전 어떤 거 살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3가지를 다 써봤어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쓴 적이 있었고,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 보라고 보리 국어 사전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팔았다가 연세 국어 사전을 또 중고로 샀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속뜻풀이 국어 사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속뜻풀이 국어 사전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려고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거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어떤 사전을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사서 선생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학교마다 다른 종류가 있어요. 연세가 있는 데도 있고 보리가 있는 데도 있고 속뜻풀이가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 뭐 각 나름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최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용으로 나온 거 세 가지 다 네, 보시고 저는 그 중고 서점에 갔을 때 있는 거에서 그냥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네, 뭘 써도 괜찮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전 뭐 사야 되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네, 그냥 네, 셋 중에 괜찮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요. 이게 항상 그 왜 보통 사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딱한 뚜껑이 있잖아요. 이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서 책장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이 사전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직접 이렇게 책을 찾아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딱딱한 뚜껑은 아예 없는 거다 생각하고요. 얘를 밖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이게 항상 우리 집 책장 근처에 이렇게 널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언제든 부담 없이 펴볼 수 있도록, 아이 입장에서 책을 보다가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전을 찾아보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봐서 엄마가 답을 딱 해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 훨씬 더 간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 사전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이 이제 늘 이렇게 뭐 거실의 테이블이나 아니면 가장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소파 뭐 이런 곳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 방의 책상이나 책장 아니면 식탁 이런 곳들, 책을 가장 아이가 많이 보는 그 주변에 이게 놓여 있고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좀 막 너덜너덜 하면서 아무 데나 펼쳐볼 수 있게 부담이 없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엄마가 안 계시거나 엄마가 한번 찾아봐 라고 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찾아봐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전은 아시겠지만 사전을 어휘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도 있지만 그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문이 나와 있는 사전들이 많아요. 이 책에도 예시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간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오래 묵어서 진한 간장, 그러면 예시문이 뭐냐면 국에 진간장을 한 숟가락 넣다 해서요, 엄마가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있는 예시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진간장을 국에 넣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요, 우리가 엄마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3, 4학년이 지나면 사전 찾는 법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스스로 사전을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속도도 찾아보고 거기에서 예문을 통해서 활용되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어휘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하도 독서를 강조하니까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정말 기분 좋은데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휘라는 새로운 산에 만나실 거예요. 어휘를 따로 정리를 해야 되나, 어휘 문제집을 따로 풀어야 되나, 어휘를 외우도록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또 뭐 어휘 단어장을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다양한 책에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어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독서의 수준을 점점 올려주시고요.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조금 수준이 낮다는 거, 어휘가 낮다는 뜻이고요. 아이가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읽고 제대로 글밥을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왔을 때 사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예시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네, 그걸 바라고요. 초등 시기가 끝나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가까이 놓고 찾아보거나, 네, 뭐 사전 찾기를 통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어휘를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영어 사전도 그렇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스마트폰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종이로 된 사전을 찾지를 않죠. 그래서 거의 초등 시기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모르는 단어를 만나잖아요.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대답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조금만 추측할 수 있다면 힌트를 줘서 일단 맞춰보게 해주세요. 일단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랬을 때 맞추면 오케이. 만약에 못 맞췄어요. 끝까지 이런저런 추측을 해도 못 맞춰요. 그러면 엄마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사전이 가까이 있다면 사전을 바로 펴보면서 거기서 찾아서 이런 거구나 알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요, 사전을 가지고는 놀이를 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빨리 찾기 놀이라고 해서요. 엄마가 막 설거지하고 되게 바쁜데 아이가 막 사전도 되게 재밌어 하고 뭔가 같이 되게 해주고 싶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징징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설거지 할 때 꼭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사전을 이제 쥐어주죠. 그리고 단어만 부르는 거예요. 도서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이가 게임이죠. 엄마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아이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찾아서 그거의 뜻을 읽으면 끝.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엄마가 계속 같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 공부인 듯 놀이인 듯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다 찾았어요. 다 이제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아무 단어나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사전 찾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습 부르세요. 그럼 아이가 또 연습을 찾겠죠. 연습을 찾아서 뜻을 부르고 예문을 부르고 하다 보면 사전 찾는 연습도 되고, 네, 아이가 이게 사전이 신기한 게 아시지만 연습을 찾으면요, 그 옆에 연습장도 나오고 연습 경기도 나오고 다양한 어휘들이 그 주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하나 찾기 위해서 펼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휘가 확장되고 눈에 자꾸 노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스마트폰 어플보다는 종이 사전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네, 요렇게 대략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중고도 추천. 네, 저 항상 중고 추천하는 거 아시죠? 네, 사전도 중고로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시다가 중학교 정도 되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초등 시기에 거실에 굴러다닐 사전 하나씩 정도, 종이 사전 하나 추천드립니다. 네, 사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